보고서 읽어볼래? 구독과 좋아요. 이번 보고서는 엔터테인먼트 4대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YG 엔터테인먼트고요. SM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회사가 매출 원가가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컨텐츠 제작비 그리고 인력난 때문에 좀 올라갔고, 또한 일회성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추정치와 컨센서스에 대해서 좀 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우선 상반기 이벤트였던 빅뱅 컴백이 상반기 이벤트였던 빅뱅 컴백이 이미 되었고, 이벤트 관련 주가가 소멸되었고요. 앞으로 2분기에 블랙핑크, 그 다음에 3분기에 신인 여자 아이돌 데뷔가 예상되어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빅뱅 같은 경우에 방송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4월에 앨범이 된 게 전부였습니다. 물론 밑에 표를 보시면 6월부터 이제 콘서트를 4회를 진행을 하겠지만은 이전과 같은 파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제 탑도 탈퇴를 했고 승리도 여러 가지 사건을 얽혀 있고 남은 새 멤버만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최근 이제 블랙핑크 제니랑 지드래곤이 열애를 한 다음 이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과연 이제 팬덤이 굳건할 것인가, 그 부분도 조금은 문제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표를 또 이어서 보시면 아이콘이 이제 다시 컴백을 했지만 인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냥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, 그래도 우선적으로 6월에 또 이제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라서 빅뱅 다음으로 아마 가질 것 같기도 하고, 네,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성 좀 날 거고, 또 이제 3분기 7월에 넘어가서 일본에서 또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. 자, 위너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앨범이 나오면서 아마 블랙핑크랑 시기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. 그래서 블랙핑크는 뭐 오랜만에 나온 거긴 한데 지수의 그 드라마 논란으로 인해서 좀 컴백을 좀 뒤로 밀렸고, 또 이번에는 또 제니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너가 먼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중순 정도에 아마 컴백을 할 것 같고, 그리고 한 1, 2주 하고 나서 블랙핑크는 6월 말이나 한 7월쯤에 하지 않을까. 그러면서 7월 최종 경기장 이 콘서트로 바로 이어지고, 그리고 글로벌 투어로 바로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요. 트레저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미니 5집을 좀 나올 텐데, 트레저가 사실 생각만큼 좀 많이 히트를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좀 그때 YG 엔터테인먼트가 사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못 받았죠. 네,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, 지금 올해로 이제 아이콘이 계약 만료 시점인데 과연 전원 재계약 가능할 것인지, 사실 근데 지금 기세로라면 사실 아이콘은 거의 해체의 느낌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, 개인적으로는. 네, 어쨌든 그렇게 좀 보고 있고, 위너 같은 경우 26년도까지 재계약이 지금 진행된 상태이고, 블랙핑크는 올해 그리고 글로벌 투어를 뛰면서 아마 재계약 얘기를 할 것 같고, 내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뭐 올해 글로벌 투어가 끝나고 나서부터 슬슬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콘이 이제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신인 걸그룹이 데뷔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익 방어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이 신인 여그룹은 알려져 있다시피 베이비 몬스터라고 하고요. 4세대 걸그룹의 이제 경쟁에 좀 뛰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, 7월 8월에 또 연달아서 앨범들이 좀 나온다라고 좀 되어 있고, 또한 이제 그 후보라고 하죠. 예, 후보 멤버로서 봤었을 때 굉장히 힙한 그런 걸그룹이 또 되지 않을까, 약간 2NE1의 그 정통성을 좀 이어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다음은 하이브입니다. 자, 하이브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되죠. BTS의 군입대 문제. 네. 자, 빅히트 뮤직의 이익 기여도가 70%가 넘는 하이브이므로 BTS가 유닛으로 활동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23년도 감익은 좀 불가피하다. 그래서 6월 10일에 일단 스페셜 앨범이 발매가 될 텐데, 과연 이 이후의 행보가 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말들이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우선 이제 게임과 NFT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좀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고, 신사업이 끼치는 모멘텀이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다. 왜냐면 과거처럼 블록체인, 코인, NFT, 메타버스가 활활 불타올랐던 시기보다는 현재는 굉장히 신중론에 가깝기 때문이죠.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꿈에서 깨어나고 있다.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방탄소년단은 일단 2018년도에 7년 재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5년도 3년이 남았고, 아무래도 군 이 문제가 있다라면 개인별로 조금 2년씩은 더 딜레이가 될 거기 때문에 한 27년도까지는 이제 방탄이 하이브 소속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6월에 콘서트, 7월에도 콘서트가 있습니다. 현재는 또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손가락 카트를 또 날리면서 또 얘기가 나왔고,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이 군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, 그건 이제 미국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과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BTS 이 관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, 향후에도 비슷한 남자 그룹이 나왔을 땐 과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주요 아티스트들 한번 보시면은 우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 것 같고, 그 다음에 TXT 같은 경우 투마로우 바이 투마로우,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죠.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인데 좀 잘못 말씀드렸고, 자, 7월 달에 우선 좀 투어들이 좀 있고, 그다음 뉴이스트,
재계약을 19년도에 했다고 좀 되어 있고, 또 세븐틴, 네, 그 7년차 재계약을 다 이미 완료를 지었고, 이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앨범이 또 나왔었고, 그 다음에 뭐 콘서트들 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엔하이픈도 있고, 프로미스 마인 같은 경우에도 네, 2025년도까지 7월에 또 앨범이 나올 것 같고, 르세라핌 네, 좀 호기롭게 데뷔를 했지만 일단 그 김가람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한 명이 다시 데뷔하자마자 잠정 휴식기로 돌입했고, 나머지는 이제 5인 체제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8월에 또 디지털 싱글이 나온다고 하는데 또 그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어도어라는 이제 걸그룹명이 어도어인가요? 네, 그래서 6월 데뷔 가정이라고 되어 있고, 또 8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, 아무래도 회사가 좀 크기 때문에 뭐 빅히트도 있고 뭐 소스뮤직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하이브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자사 이제 그 레이블에서 가수들이 우후죽순 좀 데뷔해서 좀 많이 겹치게 좀 될 예정인데, 좀 어떻게 볼까요? 좀 따지고 본다면 방탄 당연히 최고의 수익이죠. 중요한 이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고, 근데 뭔가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이제 TXT도 마찬가지고, 뉴이스트 마찬가지고, 세븐틴도 마찬가지고, 사실 방탄급의 인기는 없다. 엔하이픈 마찬가지고, 프로미스 나인도 마찬가지. 오히려 약간 르세라핌이 조금 저조하긴 했지만 이제 그 멤버 한 명 정리함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발돋움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. 물론 뭐 프로미스 나인보다는 아직 뭐 팬덤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좀 뭐 한두 해만 좀 지나가면 프로미스 나인 정도는 이제 올라왔을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발빠르게 걸그룹을 지금 데뷔시키고 있는 것 같고, 아무래도 25년 만료가 되면은 프로미스 나인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, 또 이미 재계약이 됐고, 네, 여기는 아직 좀 계약이 많이 남았고,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마지막 계약이 될 것 같지 않나 싶고, 그다음에 텍스트도 이제 좀 발돋움을 못하면 26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멤버들이 군입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해체 수준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내 생각입니다. 개인적인 생각. 그래서 르세라핌이 좀 어디까지 갈지, 블랙핑크 정도까지 갈지, 혹은 뭐 같은 동시대 그룹을 이제 데뷔를 했던 4세대 걸그룹에서 과연 신인상을 좀 받을 수 있을지, 네, 거기에 조금 초점이 모여들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높이 올라갔었던 주가들이 좀 반납하고 하이브가 좀 내려왔고요. 그다음에 이제 JYP 같은 경우 64,000원으로 지금 목표 주가 내놨는데, 일본 법인이 상회를 하면서 연결 시절을 가져갔고, 아무래도 이제 니쥬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여기도 마찬가지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갔고, 신인 아이돌 또 데뷔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. 스트레이트 키즈가 이제 빌보드 차트 2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넥스트 BTS로서의 동사 아티스트 기대감이 좀 뿜뿜하고 있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. 자, 아티스트 주요 일정 보시면은 우선 2PM 뭐 재계약은 했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활동하고 있지 않고, 그다음에 데이식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계약 시기이긴 한데 이미 한 명이 탈퇴를 했고, 또 나머지 멤버들도 군입대 뭐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해체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, 아무래도 이제 그 산하에 있는 레이블에서 이제 홍보도 없이 데뷔하고 활동한 그룹이다 보니까 뭐 재계가 그렇게 크게 관심은 좀 없을 것 같고, 오히려 몇몇 그 멤버만 남아서 좀 그룹은 유지하지 않을까. 물론 개별로 활동을 하겠지만은, 네, 그다음 트와이스도 이제 재계약이 이제 슬슬 들려야 됩니다.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나연이 이제 솔로로 나온다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또 잡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가 25년도까지 많이 남았죠. 네. 콘서트들이 좀 이렇게 몰려 있다.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킹덤에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슈가 많이 됐는데,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넥스트 BTS 정도가 되는 건 진짜 차트 안에 들어간 것 뿐이지 뭐 그렇게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요. 니주는 일본에서 휩쓸었고, 그다음에 있지도 이제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6월에 또 나오게 됐고, 또 여러 이제 콘서트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다. JYP 같은 경우에. 그다음에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 이제 밴드 아이돌이고, 21년도 12월, 작년 12월에 좀 데뷔를 했고요. 인기가 차츰차츰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노래나 이런 걸로 들어봤으면 굉장히 괜찮은 그룹이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CN블루의 느낌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. 그리고 엠믹스가 9월에 다시 한번 컴백을 합니다. 지금 미국에서 미국 쪽하고 이제 해외를 좀 돌아다니면서 여러 영상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, 그래서 엠믹스도 지금 뭐 이렇게 뭐랄까요? 누구나 들었을 때 좋다라고 할 만한 음악성을 가지고 하진 않지만 그 장르의 다양화성 입장에서는 괜찮은 그룹이지 않나. 물론 조금 정신없지만 처음에는 저는 좀 잘 가다듬고 방향성만 잘 잡으면 또 괜찮은 걸그룹이 되지 않을까 싶고, 그래서 뭐 트와이스를 지킨 상태에서 있지 MX까지 이 세계 체제 걸그룹과, 문제는 남자 아이돌인 거죠. 남자 아이돌 중에서 스트레이트 키즈 제외하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 이제 그 보이그룹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JYP입니다. 자, 마지막 SM입니다. 자, SM 같은 경우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. 아무래도 이제 그 SM 매각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끝나가고 있고, 여러 가지 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
뭐 정산들이 그 잡혔다. 뭐 사실 뭐 이렇게 읽을 만한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목표 주가는 72,000원으로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고, 주요 아티스트 일정 보시면은 일단 동방신기, 윤호 그 사건이 있었지만은 뭐 그래도 탄탄히 뭐 잘 이어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,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, 이거 굉장히 오래된 팬덤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콘서트도 좀 잡혀 있고, 소녀시대가 또 완전체로도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. 다시 컴백을. 그래서 굉장히 좀 인기가 좀 있을 것 같고, 물론 이제 한 소속사는 아니지만은 소녀시대가 일단은 SM으로 뭉쳐서 일단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, 샤이니 같은 경우에 이제 민호의 솔로,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7월에 컴백한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7, 8월 연달아서 샤이니와 소녀시대 다시 한번 1, 2세대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다시 한번 컴백을 좀 하고, 또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엑소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. 그래서 22년도에 재계약을 좀 진행을 이미 했고요. 그래서 탄탄히 좀 나아가고 있는 엑소인데, 엑소도 사실 멤버별로 좀 다사다난했던 몇 년이었잖아요. 그죠? 좀 다시 좀 부여잡고 활동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좀 있고, 레드벨벳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고, 내년에 좀 재계약 시즌이기 때문에 과연 뭐 아이린이라든가 조이가 과연, 그리고 예리까지도 재계약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웬디랑 아무래도 그 슬기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, 나머지 3명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8월에 좀 컴백한다 라고 되어 있고, NCT 핫하죠. 요즘 아이들에게 좀 핫한 NCT, NCT U, NCT 드림, 굉장히 많은 유닛도 많고 그 안에. 그래서 여기 9월에 뭐 127이 또 127도 있죠. 127도 미니로 다시 컴백한다고 하고, 그 콘서트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스파 2020년에 데뷔를 하면서 4세대의 걸그룹의 폼을 열었던 걸그룹이고, 7월에 다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하반기에 또 이제 회사들의 대부분 컴백들이 좀 잡혀 있고, 뭐 YG는 8, 9월, 아무래도 여름에 좀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오히려 뭔가 YG만 좀 별도로 노는 느낌? YG만 6월 이때 좀 데뷔하고, 8, 9월에 뭐 데뷔하고 컴백하고 데뷔하는 이제 뭐 그룹도 있긴 하지만, 대부분 모든 이제 회사들이 7, 8, 9 뜨거운 여름과 함께 이제 코로나 끝났다를 좀 알리면서 여러 가지 좀 데뷔들과 수익, 그리고 콘서트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YG 엔터테인먼트 일봉입니다. 최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,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약간의 바닥권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. 자,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뭐 이렇게 한 번씩 뚝뚝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.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요 구간이면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. 그래도 약간 여기랑 대입해 본다면 한번 팍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,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세가 좀 강하고 기간은 약간 좀 애매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전 5거래일 전쯤에는 매수를 했지만은 그렇게 좀 되어 있고, 앞으로 이제 블랙핑크랑 데뷔하게 될 신인 여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고, 2분기에는 이제 사실 2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아무래도 3분기에 좀 좋아질 예정은 보이긴 있지만, 아무래도 이제 지금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, 신인 걸그룹,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좀 약간 실적에 대해서 좀 상쇄를 시키고 선반영의 느낌으로 좀 주가를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하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브는 1.73%가 떨어졌고요. 최근에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는 다시 좀 스물스물 좀 올라온 느낌입니다.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BTS 멤버들이 주식을 팔면서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왔었고, 그 이후 바닥을 찍고 나서 저도 이때 한번 매수를 한 100만원 정도만 들어갔다가 쭉 주가 올라갈 때 한번 팔고 나왔는데 더 올라가더라고요. 이때 아무래도 그 그래미 어워드 뭐 요 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으면서 확 올라왔었고, 또 르세라핌도 있었고, 그 이후에 쭈룩쭈룩 좀 흘러내리더니 결국엔 바닥을 한번 찍으면서 요때 이제 군 문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시기입니다. 그리고 다시 소폭 상승을 좀 했습니다. 자,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단기적으로 바닥권은 아직까진 맞습니다. 아직까진 맞고요. 아무래도 한 번 정도의 더 흔들림 정도는 존재하지 않을까. 그래서 20만원 정도는 좀 보고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, 외국인의 이제 매도가 최근 또 거세고, 그다음 기간은 오히려 매수를 좀 들어오면서 약간의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BTS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난 다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매출액은 좀 크게 줄었습니다.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, 이것을 이제 2분기 얼마만큼 방어를 할 수 있을지. 아무래도 이제 6월 10날 이제 그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, 아무래도 온전히는 7월쯤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, 뭐 어쨌든 방탄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주가
주가의 모멘텀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다음에 JYP 한번 보시면 2.64% 내렸고 월봉,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, 네, 월봉상으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쭉 끌어올리면서 네, 지금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그 주가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. 굉장히 좋은 회사죠. 네, 그죠? 그 다음에 기관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한테는 매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. 자, 일단 1분기 보시면은 매출액과 네, 영업이 괜찮게 나왔고 2분기 때 과연 얼마만큼 방어를 할 것인가,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들과 과연 또 어떻게 재계약 시즌들을 이끌어내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너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건 좀 꺼려집니다. 그다음 SM 오늘 3.6% 내렸고 네, 매각설로 인해서 9만원까지 재차 좀 상승을 했었죠. 네, 다음 다시 한번 하락한 후에 지금 현재 주가이고요. 아무래도 다시 한번 매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매각 이슈가 완전히 나오면 한번 푹 올라가지 않을까. 근데 오히려 이제 마지막이라서 이제는 안 갈 수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거에 기대감을 너무 가지지 마시고요. 이미 이거 올라간 것만으로도 이제 SM 매각권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지금 사실 매각권이 이제 확정 지은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주식이거든요. 그래서 SM을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꼭 주의를 좀 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외국인의 최근 매도가 좀 나왔었고, 그다음에 기간에 네, 이틀 동안 또 순매도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매도세이기 때문에 네, 지금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SM이 서프라이징 나오긴 했지만은 네, 그래서 서프라이징 나오긴 했지만은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네, 그래서 어쨌든 SM을 투자하실 때는 꼭 네,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보고서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말씀드렸고 차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. 네, 그래서 각 엔터사들마다 이제 뭐 그 장단점이 다 있고,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 SM과 YG 아니죠, JYP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 오히려 이제 가격은 좀 비싸지만은 하이브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, 아니면 YG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두 회사가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그래도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BTS보다는 안전적으로 투자하시려면 YG 아니면 좀 시기를 더 봤다가 BTS의 그 군 문제 얘기들로 인해서 결정되고 난 뒤에 네, 하이브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